자, 이제 82페이지 넘어갈 겁니다. 82페이지. 자, 그러면 82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먼저 82페이지 갑시다. 두 번째, 이제는 뭘 이용한 거다? 밀도 차이를. 밀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 자, 밀도 차이를 이용한 거.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밀도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밀도가 뭐였습니까? 아주 쉽게 표현하면은 어떤 물질을 이루는 입자의 빽빽한 정도. 그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이 얼마만큼 빽빽하게 들어가 있는가? 이 빽빽하게 들어가 있다. 얼마만큼 빽빽하게 들어가 있다. 이것을 나타내는 밀도는 어떤 물질에 차지하는 공간 부피분의 그 물체의 질량으로 나타냈었다. 그래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었다.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밀도의 개념을 다시 공부하면은 되게 중요한 거. 밀도가 낮을수록 어디에 위치한다? 위쪽에. 밀도가 높을수록 어디에? 아래쪽에. 밀도가 낮으면은 위쪽에. 다시 말하면은 뜬다라는 표현 쓰고, 밀도가 높을수록 아래쪽에 있다. 다시 말하면 가라앉는다. 이런 표현을 쓴다. 요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물체를 분류를 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혼합물을 보냐면 고체 혼합물을 봅시다. 고체 혼합물의 분리다. 앞에서 끓는 점 차이라는 것은 끓여야 되니까 대부분 액체 상태다. 그래서 고체가 나오면 전부 다 밀도 차이를 이용한 예구나라고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돼요. 일단은 다음 보기 중에서 밀도 차이를 이용한 예는 하면은 고체 다 고르면은 일단 밀도 차이를 이용한 예가 되는 거예요. 끓는 점 차이는 고체가 없으니까 대부분 다 액체니까. 자, 그러면 고체 혼합물 분리는 마찬가지 밀도 차이를 이용해가지고 하는데 어떤가 하냐면은 고체 혼합물 같은 경우는 고체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이는 예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농사 짓는 농부들은 4월, 5월경에 이제 애기벼를 우리가 모내기라고 하는데 아주 작은 벼. 그 벼를 심기 위해서는 씨앗부터 심어야 되는데 이거를 벼씨라고 해요. 벼씨. 이 벼씨 구별을. 벼씨 구별할 때 어떤 게 좋은 벼씨고 어떤 게 쭉정이고 빈 껍질만 있는 벼씨인지 요거 분리할 때 어떻게? 그냥 물속에다 담궈버리면 돼요. 물속에다가 담궈가지고 물에다가 담궈가지고 좋은 벼씨 같은 경우에는 물속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고 쭉정이 같은 경우에는 물 위에 이렇게 떠요. 물 위에 이렇게 뜬다. 그래서 이 밀도 차를 이용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좋은 벼씨라든지 고체 혼합물 분리할 때는 또다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 두 물체의 밀도가 중간 정도의 액체를 이용해서 여기서 중요한 건 두 물체의 밀도가 어떻게? 중간 정도. 그래서 하나는 뜨고 하나는 가라앉게끔 이렇게 한다. 액체를 이용한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낮고 좋은 벼씨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높다. 밀도가 높기 때문에 아래쪽, 밀도가 높을수록 아래쪽, 밀도가 낮은 거는 위쪽에.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좋은 벼씨, 좋은 벼씨, 좋은 벼씨가 되고, 얘는 나쁜 거, 쭉정이라고 해요. 쭉정이, 쭉정, 비어 있는 것 같아. 비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걸 벼씨를 구별하는 데 쓰고 또 어떻게? 싱싱한 계란, 싱싱한 계란 구별하는 거. 싱싱한 계란 구별할 때도 어떻게? 물속에다 담궈 놓으면 돼요. 이때는 물속에 담글 때는 농도가 조금 다른 두 물체 밀도가 중간 정도인 액체, 이때 액체를 소금물을 많이 써요. 그래서 소금물에 담궈 가지고 이렇게 계란이 이렇게 가라앉으면 싱싱한 계란이고, 계란이 떴어 그러면 상한 계란이 된다. 상한 계란이 된다. 그래서 엄마가 오늘 마트 가서 장 봐왔다, 계란을 사왔다, 엄마 잠깐만. 그래서 엄마 계란 사온 거 탁 잘라가지고 소금물에다가 탁 담궈가지고 다 가라앉았어. 엄마 그러면 싱싱한 계란 잘 사왔네 이렇게 되는 거고, 사왔는데 엄마 넣었는데 몇 개가 붕붕 떠. 엄마 이거 상한 계란이야, 마트 가서 바꿔야 돼. 네가 뭘 안다고 이러면 과학 시간에 배웠어 엄마. 밀도 차이 때문에 상한 계란은 뜨는 거야 엄마. 이거 빨리 가서 마트에서 바꿔야 돼. 진짜 가서 마트에서 바꾸고, 야 상한 계란이야. 싱싱한 계란은 그 계란 안에 내용물이 꽉 차 있어가지고, 우리 나중에 생물 시간에 배울 건데 난할이라 그래서 영양분 있는 흰자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노란자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가라앉아요. 밀도가, 이 계란 입자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밀도가 커가지고 가라앉아요. 근데 상한 계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상하면서 누가 아주 미세하게 공기들이 들어와가지고 상해버려요. 음식이 우리 공기가 닿으면 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공기가 닿아가지고 상, 오래된 거는 공기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상해가지고 고기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 그래서 물속에 넣으면, 소금물에 넣으면 둥둥 떠요. 둥둥 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런 거 이용하면은 어떻게? 좋은 과일 구별할 때도 물속에 넣어가지고 물속에 뜨면은 별로 안 좋은 싱싱하지 않는 과일이고, 물속에 좀 가라앉으면 속이 꽉 찼다, 싱싱한 과일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엄마한테 칭찬받을 수 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이렇게 해도 해봐야 된다. 엄마 이거 상한 거야 이렇게 해서 상한 거 계란을 발견했다 그러면 엄마가 칭찬해 준다. 혹시나 용돈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싱싱한 계란 구별할 때도 이렇게 많이 쓰고, 또 이런 거 어디에 많이 쓰냐면은 이 고체들이 섞여 있는 것 때문에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은요, 어떨 때 제일 많이 쓰이냐면은 쓰레기 분리수거예요. 쓰레기 분리수거. 집에서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거 말고, 이제 여러분들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거 쓰레기 쫙 하면은 우리
쓰레기 집화장이라 그래가지고 쓰레기 공장 같은 데 있어. 거기서 되게 잘게 부셔가지고 가벼운 것들부터 무거운 것도 이렇게 쫙 분류를 해. 그래서 가벼운 것들은 뭐 스티로폼 이런 것들은 따로 모아가지고 걔네들 다시 스티로폼 만드는데 재활용하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그 다음에 제일 무거운 뭐 밀도가 큰 유리 같은 거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다시 재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데 많이 쓰여요. 알았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다가 물어보면은 어떻게 되니? 밀도가 강한 싱싱한 계란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가장 크고, 그 다음 물이 되고, 그 다음 상한 계란이 된다. 이 순서. 그래서 싱싱한 계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밀도가 크니까 어떻게 된다? 가라앉는다. 상한 계란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낮다. 밀도가 작다. 밀도가 작으니까 어떻게 한다? 뜬다. 이렇게 됩니다. 간혹 가다가 소금물인데 농도가 되게 연한 소금물에다가 계란 넣으면은 어떻게 되니? 다 가라앉아 버리겠죠, 그렇죠? 상한 계란도 다 가라앉아 버릴 거예요. 농도가 너무 낮으면. 그럴 때는 어떻게? 다시 여기 중간 정도의 액체를 만들기 위해서 소금을 더 타기도 하고. 그럼 소금을 너무 많이 타버리면은 다 떠버릴 거야. 싱싱한 계란도 떠버릴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물을 정도 조금 넣어가지고 농도를 어떻게 중간 정도로 맞춰줘야 된다. 이게 그 중간 정도의 액체를 이용한다는 게 키포인트. 고체 혼합물일 때는 이렇게 해요. 고체 혼합물일 때는 되게 간단해. 그래서 시험 문제 잘 안 나와. 그럼 누가 나오냐? 액체 혼합물 분위기를 잘 나와요. 액체 혼합물. 왜 시험 문제 잘 나오냐? 액체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 하나 방법은 아까 어떤 거? 끓는 점을 이용한 거고, 하나는 지금 배울 밀도차를 이용하는 거다. 그럼 어떨 때 끓는 점을 이용하고 어떨 때 밀도 차이를 이용을 할까? 가장 쉬운 방법은, 요거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어떻게 잘 섞이느냐, 잘 섞이느냐 차이를 가지고, 액체 혼합물이 잘 섞이면은 잘 섞였다, 두 액체가 잘 섞였다 그러면은 끓는 점 차이를 이용을 하는 거고, 두 액체가 거의 안 섞여서 따로따로 놀아, 따로따로 놀으면은 안 섞인다 그러면 밀도 차이를 이용을 하는 거다. 그러면 액체 혼합물에 분리해서 우리는 밀도 차이를 이용하기 때문에, 밀도 차이를 이용한 방법을 하기 때문에 두 액체가 어떻게 된다? 잘 섞이지 않아야 된다. 잘 섞이지 않는 용액을 분리할 때 밀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요거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누굴까? 물과 기름을 이용해요. 물과 기름. 물과 기름은 잘 섞이지 않기 때문에 밀도 차를 이용을 하는 거고, 물과 아까 이야기했던 소주 만들 때 쓰는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잘 섞여. 그럴 때는 어떻게?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다. 시험 문제 엄청나게 잘 나오면서 잘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요거 기름의 일종인데 물과 어떤 거? 에테르라는 게 있어요. 에테르.
물과 에테르는 섞이지 않기 때문에 밀도 차이를 이용한 거고 이름이 비슷해. 물과 에탄올은 끓는 점, 물과 에테르는 밀도 차이. 요거 잘 구별해야 돼요.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물과 에탄올은 뭐다? 끓는 점 차이다. 자, 다시 써줄까? 물과 에탄올은 뭐다? 끓는 점 차이다. 끓는 점. 물과 에탄올은 끓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들이 이거 제일 많이 틀려요. 에탄올이냐, 에테르냐. 에테르면 밀도 차이. 에탄올이면 끓는 점. 아, 선생님이 에탄올, 알코올 얘네들은 다 끓는 점이구나. 소주 생각하면 된다. 소주 생각하면 된다. 아, 에탄올 소주구나. 아, 끓는 점이구나. 이렇게. 그러면 잘 안 헷갈린다. 자, 이 액체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이용하냐면 분별 깔때기를 이용하거나 과학에서 많이 쓰는 스포이드를 이용을 많이 하는데 어떨 때 분별 깔때기를 쓰고 어떨 때 스포이드를 쓸까? 이 스포이드는 어떨 때 양이 되게 적을 때 양이 적을 때 써요. 분별 깔때기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 액체 혼합물의 양이 많을 때 사용한다. 아, 둘 다 액체 혼합물, 잘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쓰는 방법인데 스포이드는 양이 적을 때, 아주 양 적을 때 스포이드를 살짝 이렇게 걷어낼 때 이런 거. 어떤 요렇게다가 액체를 섞었더니 요쪽 액체하고 요쪽 액체하고 양이 되게 적어. 양이 되게 적을 때는 요게 스포이드 내가지고 요거를 쪽쪽 빨아들일 때네. 이런 것도. 그러면은 A와 B가 있다. 제가 A와 B 있을 때 A가 밀도가 클까? B가 밀도가 클까? 그렇지. B가 밀도가 크다. B가 밀도가 크다. A보다. 왜? B가 밀도가 크니까 아래쪽에 위치한다. 가라앉는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양이 많을 때는 분별 깔때기를 쓴다 그랬는데 분별 깔때기가 뭘까? 분별 깔때기가 이렇게 생겼어. 분별 깔때기 이렇게 생겼어. 간단해. 분별 깔때기 그냥 이렇게 생겼어. 여기다가 이제 액체를 이렇게 받아주는 건데 여기다가 이제 혼합물을 섞어. 혼합물을 딱 섞으면 밀도 차이에 해가지고 여기에 A 액체가 있을 것이고 잘 안 섞이는 B 액체가 있을 거다. 이럴 때 밀도가 작은 B는 위에 뜰 거고 밀도가 큰 A는 아래쪽에 가라앉는다. 요때 가라앉을 때 어떻게 요 마개를 오픈시켜가지고 오픈시킨 다음에 요 중에서 가끔씩 이렇게 말장난으로 물어봐. 마개를 막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 마개를 연 상태에서. 마개를 막은 상태에서 막 흔들어도 두 개가 안 섞여. 그 다음에 마개를 딱 열어가지고 여기서 분별 깔때기 요거
조금씩 돌리면 여기다가 이렇게 떨어져. 노란 게 먼저 떨어져. 노란 아래에 따라. 노란 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야지 오픈을 시켜야지, 마개를 열어야지 누가 여기 기압 차이 때문에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뚜껑 열어야 된다. 열어가지고 쭉 닫으면 밀도가 큰 노란색 B A 액체부터 먼저 나온다.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 그럼 여기 이렇게 이 정도에는 노란 거랑 빨간 B랑 섞여 있어요. 섞여 있을 때는 어떻게? 요거만 또 이렇게 싹 걷어내고 요거만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스포이드로 걷어내면 된다. 스포이드로 걷어내면 된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우리 어디 할 때 우리 5단원 했을 때 동물과 에너지 할 때 보면 주로 피 검사할 때 하는 혈액 같은 혈액 쭉 뽑아가지고 피 검사 때 보면 요만한 간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원심 물리기 이렇게 하면은 밑에 혈액 같은 경우는 밑에 가라앉는 게 누구다? 가라앉는 게 고체 성분인 누구? 혈구가 밑에 가라앉고 위에 가벼운 누구? 액체로 되어 있는 혈장은 밀도가 작기 때문에 위에 뜬다. 액체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우리 혈구에는 우리 고체 성분인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얘네들이 여기 들어있고 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분별각기 분류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많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요 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물보다 밀도가 큰 거, 다시 말하면 물보다 밀도가 커가지고 가라앉는 거. 물보다 밀도가 큰 거 누가 있을까? 순서대로면 물보다 밀도가 크다. 주로 뭐가 나오냐면 사염화 탄소. 사염화탄소는 탄소 한 개에 염소 4개가 붙어요. 이게 사염화탄소. 액체예요, 액체. 얘는 물보다 밀도가 커. 우리 물도 밀도가 1 정도로 되는데 액체 중에서 밀도가 큰 편인데 얘는 사염화탄소는 액체 물보다 훨씬 더 커요. 이 사염화탄소보다도 액체인데 밀도가 가장 큰 게 있어. 거기서 거의 밑바닥을 차지하는 게 있어. 누굴까? 바로 수은이죠. 수은은 액체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금속이에요. 금속이에요. 우리가 흔히 액체 금속이라고 하는데 수은. 그래서 금속이니까 액체라서 제일 밑에 가라앉아 있어요. 밀도가 가장 커. 금속이니까. 옛날 온도계에 많이 들어있었어. 옛날 온도계 혹시 아니?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다가 빨간 거 이렇게 있어가지고 빨간 거 이렇게 있고 눈금 이렇게 나 있는 거. 그래서 옛날에는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병원 가면은 체온 잴 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갖고 가지고 입에 이렇게 물고 있었어요. 그럼 간호사가 한 2, 3분 뒤에 가서 다시 물고 빼가지고 36.5도네요, 정상이네요 이렇게 했었대요. 요즘은 어떻게 해요? 병원 가면 이렇게 하죠. 띡! 이렇게 재는데 이제는 우야 코로나 때문에 더 좋은 건 하나 있어. 직접 안 넣고도 어떻게 되니? 여러분 착각하면 온도 재지는 거죠, 그렇죠? 비대면으로 체온제 하는 거. 그 다음에 물보다 그러면은 밀도가 작아가지고 물에 뜨는 것들 어떤 게 있을까? 대부분 기름입니다. 기름 중에서도 식용유는 엄청 가벼워가지고 물 위에 떠요. 그럼 물 위에 뜨는 것 중에서 최고로 잘 뜨는 거 지금 우리가 아는 누구야? 에테르.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요 에테르는 에탄올하고 구별을 잘 지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식용유 중에서 기름 성분 중에서 간장하고 비교하면은 간장 참기름 누가 더 밀도가 클까? 다시 말하면 간장하고 참기름하고 섞으면은 둘이 안 섞여요. 간장하고 참기름하고.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이 간장 참기름 이렇게 섞어가지고 여기다가 찜만두 이렇게 잘 찍어 먹고 하는데, 그러면 오늘 갔을 때 엄마한테 실험을 해야 된다고 이거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군만두 쪄달라 그래. 만두 쪄달라 그래. 그럼 간장하고 참기름 여러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딱 보면은 간장이 밑에 있고 위에 참기름이 위에 떠요. 그래서 참기름보다는 간장의 밀도가 더 크다라고 보면 알아요. 그럼 여기서 간장에 참기름 너무 많이 넣었어. 엄마한테 뒤지게 혼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스포를 위에 거 살짝 참기름 걷어낸다. 이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액체 혼합물 같은 경우는 주로 뒤에 이 분별 깔때기를 많이 쓴다. 양이 적을 때는 스포를 쓰십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밀도 차이를 우리 일상생활에 어디에 예를 많이 쓸까? 아까 고체 같은 경우에는 좋은 벽시 고르거나 쭉정이 고를 때 쓰고, 그 다음 싱싱한 계란, 상한 계란 구별할 때 쓰고, 그 다음에 우리 쓰레기, 재활용하는 그 쓰레기 분류할 때도 쓰고 합니다. 액체, 잘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의 밀도 차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일상생활에 쓰이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예전에 우리 태안 앞바다에 배 한번 자초돼가지고 기름 흘러나오는 거 알죠? 너희 너무 어렸을 때 잘 모르나? 그때 선생님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다는 표현보다는 선생님 거기에 자원봉사로 갔었다. 실제로 가가지고 실제로 진짜 기름들을 막 제거하고 했습니다. 선생님 제일 잘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거다. 자원봉사를 한 거. 그래서 기름때 제거하는 때 쓰였죠. 기름때 제거할 때. 기름때 제거할 때. 기름때 제거할 때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방수포 같은 게 이렇게 깔아가지고 기름이 위에 바닷물보다 뜨기 때문에 뜬 걸 위에 걸 이렇게 걷어내는 작업을 한다. 그때 여기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우리 화장품 분리할 때도 많이 쓰요. 화장품 분리할 때 우리 교재 82페이지 나오죠, 그렇죠? 이거는 혈액 분리하는 거구나. 화장품 분리할 때도 많이 써요. 화장품 분리할 때도 많이 쓰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쓰는 혈액 분리할 때도 있어. 이 혼합물의 분리 중에서 밀도 차이를 이용하는 것은 요 개념만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밀도가 낮으면은 아래쪽에, 밀도가 낮으면은 위쪽에 뜬다. 그래서 맨 위에 떠 있을수록 밀도가 낮다. 밀도가 높을수록 아래쪽에 가라앉는다. 아래쪽에 있을수록 밀도가 크다. 요 개념만 잘 알고 있으면 쉽게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83페이지 문제 6, 7, 8, 9, 10번 한번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6, 7, 8, 9, 10번. 문제 6번, 7번, 8번, 9번, 10번까지 풀어주세요.
방금 그거 틀렸으면 선생님 바보 그럴 뻔했다. 그래서 선생님이 선배들도 그거 많이 틀린다고 했지. 그치? 그래서 선생님 일부러 이렇게 적어놨다. 그치? 엄지이 다 풀었니? 오호 참. 나 이런 애들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 수업 시간에 엄청 한 번 더 강조를 했는데 10번에 2번 같은 경우. 아 소리 났어. 10번에 2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 꼭 구별하라고 그랬다 그랬죠? 요거 에테르면 밀도, 에탄올이면 끓는 점. 지금 승현이 아까 오고 했다. 괜찮아. 지금부터 실수 안 하면 돼. 저처럼 실수하는 애가 하면 돼 있을 뻔 했거든. 요거 잘 봐야 돼요.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요거 묻는 거야. 잘 섞이면은 끓는 점이고 잘 안 섞여야지만 밀도야. 우리 석유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물질들이 많이 잘 섞여 있잖아. 그치 재현아? 이 석유를 다른 말로 원유라고 해. 그럼 원유는 뭘 이용해서 분리하는 거야? 원유 안에는 휘발유, 등유, 중유, 경유 얘네들이 잘 섞여 있다는 말이야. 잘 섞여 있다. 잘 섞여 있으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다 잘 섞여 있으면 무조건 끓는 점 차이가 있는 거다. 자, 그래서 83페이지 문제 보면은 자, 조음비 없이 쭉정이 소금물의 밀도 부등호로 하면은 이거와 똑같죠, 그렇죠? 조음비 없이 물, 그 다음에 쭉정이 이렇게 기호를 반대로 해도 상관없어요. 7번 이 실험 기구는 뭐냐? 여기네. 분별 갈대기야. 분별 갈대기. 요 7번 그림 자세히 한번 보세요. 7번 그림. 7번 그림. 7번 그림 자세히 보면은 지금 물체 이렇게 작동시켜가지고 요걸 이렇게 떨떨떨떨 떨어뜨렸을 때 지금 현재 그 7번 그림 보면 마개가 어떻게 돼 있어? 어? 마개가 뚜껑이 요 뚜껑이 어떻게 돼 있어? 열려 있죠, 죠? 오픈되어 있지? 아니? 요거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나온다 이거. 뚜껑이 오픈돼 있냐 안 돼 있냐. 오픈 시킨 다음에 액체 분리하는 거예요. 2번 이 실험기구로 혼합물을 분리할 때 이용되는 물질의 특성은 밀도다. 밀도. A와 B 중 밀도가 작은 것은 어디에 위쪽에 위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A이다. 8번 아래층에 위치하는 물질을 각각 쓰시오. 아래층에 존재한다라는 것은 밀도가 어떻게 크다. 밀도가 크기 때문에 아래쪽에 자취한다. 그러면 물과 에테르 비교하면 물이 훨씬 더 크고, 그 다음에 물과 식용유도 물이 크고, 간장과 참기름 했을 때 간장의 밀도가 더 크고, 물과 사이화탄소 했을 때 사이화탄소가 밀도가 더 크다. 9번 사금 채취하는 방법. 이것도 밀도입니다. 밀도. 여기 사금이 뭔지 아니? 사금은 사금이야. 말 그대로 모래사자, 모래에 섞여 있는 금. 옛날에 금광석이라고 해서 금이 많이 나오는 동굴 같은 데에서 비가 내리거나 이렇게 되면 걔네들이 바위가 부서지면서 거기에 금도 같이 부셔져 가지고 이렇게 흘러나와.
간단한 내과에 보면은 이렇게 금이 가끔씩 섞여 있어. 그래서 이거 퍼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면은 사금을 채취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 옛날 선생님 지역에 가가지고 옛날 선생님 어렸을 때 고향에 가가지고 요 사금을 채취하는 게 있어가지고 선생님들 이렇게 사금을 엄마 따라가서 사금 채취해봤는데 하나도 못 발견했어요. 선생님은 하나도 못 발견했는데 선생님 어머니는 발견했다. 딱 여러분들 손톱만한 거, 여러분들 새끼 손톱만한 거, 새끼 손톱만한 걸 하나 발견하셨는데 어머니로 며칠 가가지고 계속 했는데 그만한 하나 딱 발견했어. 근데 그게 되게 반짝반짝거려. 그래서 이렇게 불렸는데 그때 당시에 돈으로 지금으로 환산하면은 얼마 정도 되냐면은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되는 금을 그때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도 어린 마음에 가가지고 했는데 선생님은 하나도 못 발견했다. 그다음 10번 밀도차를 이용한 경우가 아닌 것은 X, 맞는 건 O. 자, 원유는 끓는 점입니다. 스티로폼과 모래는 맞고 바닷물에서 식수 얻기도 끓는 점을 이용한 거고 물과 에탄올 끓는 점입니다. X예요. 바다에서 기름때 제거. 원심 분리기로 혈액 분리. 다 밀도차를 이용한 거다. 자, 그러면 선생님 요거 지울 거니까 사진 찍을 사람들 찍어주시고 선생님이 미안한데 지울 동안 여러분들 88페이지 15, 16, 17번만 풀어주세요. 선생님이 요거 칠판 지울 동안에 88페이지 15, 16, 17번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것만 여러분들 앞에 내용 보지 않고 칠판 보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 풀었을 때 다 맞췄다 하면은 와, 난 학교 시험 다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범준이는 전에 프린트물 다 받아갔니? (15, 16, 17번) 문제 이렇게 학교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나머지 시간 되는 애들은 다른 데 더 풀어도 되고. 제일 15, 16, 17만 딱 5만 풀고 있네. 14분에 다른 문제들 풀 수 있으면 좋아요. 우리 승현이 또 이러고 있더라. 미쳐버리겠다. 학교 시험 때도 다 그러지. 하지. 그래 다 여기 요번에 막 맞추나 안 맞추나 보자. 동준아 어떻게 생각하니? 지금 이러고 있어. 아, 16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 아까 이거 그림 보면서 이거 앞에 몇 페이지? 83페이지 그림 그렇게 잘 보라고 했던 문제인데, 그렇지? 그렇지? 쌤 아까 83페이지 그림 좀 제발 좀 잘 봐라 그 그림 어떻게 돼 있니? 하면서 이야기했던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몰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면 누구는 승현이도 아까 83페이지 쌤 그림 잘 보라 그랬는데 그림 안 봤지? 진짜? 그럼 잘 봤는데 지금 16번 문제를 못 푼다고? 풀리했어요. 방향. 범준에 이해가 돼야 안 돼? 어? 저렇게 하는데 이해가 된다고? 자, 선생님 봅시다. 15번 문제. 밀도차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가 아닌 것은 2번. 증류탑을 이용하여 원유를 분리한다. 이 원유 분리하는 것은 물질의 어떤 특성을 이용한다? 끓는 점을 이용하는 거다. 끓는 점.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문제 16번. 자, 그림은 어떤 액체 물질 A와 B의 혼합물을 분리하는 실험기구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게 어떤 실험도구? 분별 깔때기. 이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서 옳지 않은 것은 진짜네 이거 이렇게 맞췄네. 신기하네. 5번입니다. B를 분리할 때 마개는 닫은 상태로 꼭지를 돌려야 한다. 승현아 어떤 상태로? 예상돼. 그건 뚜껑을 연 상태로. 아까 오픈해놓고 쌤이 너 83페이지 그림 다시 한번 봐. 83페이지 그림 다시 한번 보라. 83페이지 그 그림 봐봐. 뚜껑 어떻게 돼 있어? 열려있어요. 그 뚜껑 열려 있죠. 그래서 선생님 아까 83페이지 그림 잘 보라고 그랬다.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5번이에요. 여기도 한 명 있었네. 가까운 데서 못 찾았네. 선생님 아까 그래서 뚜껑 꼭 가끔씩 이렇게 나온다니까. 뚜껑 갖고도 시험 문제. 그럼 이건 여러분들은 쌤한테 배웠기 때문에 다 맞출 수 있는데, 이거 학교 시험 문제 나오면 애들이 뚜껑을 몰라요. 열어서 해야 되는지를 잘 안 알려줘. 17번. 이 실험기구로 분리할 수 없는 혼합물은, 이것도 아까 선생님이 선배들이 제일 많이 틀린다고 했던 거. 물과 에탄올. 소주 만드는데 에탄올은 끓는 점이에요. 에테르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90페이지 넘어갑니다. 90페이지는 용해도 이용한 것과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분리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용해도 되게 짧죠? 용해도 내용 봐봐. 되게 짧아. 근데도 이건 계산하는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애들이 되게 많이 헷갈려해.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는 다음 주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따로 용해도 석출하는 거 하고, 이 석출하는 거 가지고 분리를 어떻게 하는지 가지고 요거는 다시 따로 할 거고, 오늘은 요거 지금 방금까지 끓는 점, 밀도 끝냈다. 그럼 이제 뭐 남았다? 크로마토그래피 남았다. 그래서 밑에 거 먼저 합니다.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분리. 요거는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금방 끝날 거야. 금방 끝내겠습니다. 누구 축구 시합하러 가야 된다 그러니까. 자,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인데 주로 뭐 어떤 거름종이 같은 건데 거름종이 같은 건데 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을 해가지고 혼합물을 분리하는데 시험 문제에 제일 잘 등장하는 것은 어떤 게 제일 잘 등장하냐면 어떨 때 크로마토그래피를 쓸까? 그리고 크로마토그래피의 특징은 뭘까? 이 크로마토그래피의 특징 혹은 장점이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그럼 크로마토그래피의 장점, 특징 첫 번째, 어떨 때 쓸까? 얘를 어떨 때 사용할까? 물질의 특성을 아까 선생님 끓는 점, 밀도, 그 다음에 용해도 했는데 갑자기 이제는 어떤 물질의 특성에 들어가지 않는 크로마토그래피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왔다. 그러면 얘는 어떨 때 사용하기 때문에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것을 이용을 할까? 첫 번째, 얘는 매우 양이 적을 때 사용합니다. 혼합물의 양이 매우 적을 때, 다시 말하면 혼합물의 양이 엄청나게 적어도 분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크로마토그래피예요. 그래서 얘는 양이 적을 때도 어떻게 할까? 분리할 수 있다. 두 번째, 분리 방법이 엄청나게 간단합니다. 분리 방법이 간단합니다. 그냥 종이니까 어떤 용매에다 그냥 쑥 이렇게 살짝 담궈놓으면 끝나.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조금 이따 하겠지만 이 크로마토그래피 종이가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소변 검사입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건강검진할 때 소변 검사 다 해봤죠? 그럼 어떤 간호사님이나 의사님이 뭐 종이 하나 준다면 그럼 종이 하나 또 가가지고 그냥 소변에 그냥 딱 묻혀가지고 나오면 끝난다. 선생님 저 간호사님 그런데 소변 검사 해오세요. 저 소변이 안 마려운데요. 그래도 엄청나게 작은 소변의 양이라도 묻히면 끝난다. 엄청나게 적은 양도 가능하다. 그리고 그냥 묻히기만 하니까 되게 간단해요. 그리고 세 번째, 시간도 되게 짧습니다. 분리 시간이 짧다. 소변 검사지 소변 딱 묻혀가지고 그 간호사님 의사님한테 제출할 때 가는 도중에 이미 끝났어. 검사실 끝났어. 소변 묻혀가지고 간호사한테 갈 때 감 주는 동안에 이미 검사를 끝나고 있어. 그래서 되게 간단해. 간단하고 네 번째, 밀도 차를 이용하거나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거나 용매도 차이를 이용할 수 없을 때, 다시 말하면 엄청나게 성질이 비슷하거나 두 액체가 잘 섞이는데 끓는 점도 거의 비슷해. 근데 이런 애들을 어떻게 용해도도 거의 비슷하니까 석출되는 양도 잘 없어.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사용하냐? 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다. 성질이 비슷하거나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복잡한 혼합물도 분리가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과 특징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딱 봐도 객관식으로 시험 문제 내기 딱 좋겠죠. 그죠? 1, 2, 3, 4, 5 딱 내기 쉽다. 강의 적은 대로 간단하게 시간도 짧다. 성질이 비슷한 걸 할 수 있고 복잡한 거에도 쓸 수 있다. 딱 5개. 객관식으로 내기 딱 좋다. 선생님도 이런 거 제일 소망한다. 이거 하나만 딱 이거 분리 시간이 좀 길다 이랬으면 그게 틀리네. 됐습니까? 그럼 크로마토 그래피가 뭘까? 크로마토 얘네들은 뭘 이용하냐면은 어떤 용매에 따른 용질의 수나 용질의 속도에 따라서 분리하는 장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속도 차이입니다. 속도 차이. 요 속도 차이에 의해 가지고 분리를 한다. 속도 차이. 자, 선생님이 예를 들게요. 시험관에다가 여기다가 이번에는 어떤 용매를 집어냈냐면 우리 소주 에탄올을 집어넣었어. 알코올성 에탄올을 집어넣었어. 에탄올에다가 요 크로마토 그래피 시험지를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 선생님이 빨간색 잉크를 찍었다. 빨간색 잉크를 찍었어. 빨간색 잉크를 찍으면은 여기 에탄올에 이렇게 녹아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요. 에탄올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요. 타고 올라가면은 얘가 빨간데 이렇게 속도가 틀려가지고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딱 여기까지 올라가고 어떤 거는 여기까지 올라가고 어떤 거는 여기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 지금 점이 몇 개 있니? 하나, 둘, 3개 있죠? 3개 있죠, 그쵸? 그럼 3개 있으면 뭐다? 3개가 섞여 있다. 이렇게 된다. 3개가 섞여 있다. 그리고 여기가 가장 멀리 가는 얘가 속도가 어떻다? 속도가 빠르다. 가장 빠르다. 그 다음에 여기는 혼합물이 3개다. 이렇게 된다. 좀 간단해요. 시험 되게 간단해. 그냥 쭉 찍으면 되지. 그리고 잉크 한 점 딱 찍었다. 한 점 딱 찍었는데 적은 양에도 가능하다. 그리고 그냥 찍으면 되니까 되게 간단하다. 그리고 채 1분도 안 걸리니까 되게 짧다. 그럼 거기 잉크에 들어가 있는 색소들 비슷하다. 그런 거 다 분리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시험 문제에 조금 어렵게 낸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하나 주의사항. 요 잉크 점을 기준점을 여기 에탄올에다 담그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요 기준점 여기 항상 요 기준점 여기 정도만 점의 밑에 있는 부분만 담궈야 돼. 알겠죠? 푹 담근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야. 여기다가 이제 어떤 점에 A 있고 B 있고 C 있고 D 있고 E라는 거에
점을 찍었더니 A는 여기까지 올라가고 B는 여기 올라가고 C는 여기도 올라가고 여기도 올라갔어. D는 여기 올라가고 여기 올라갔어. E는 여기 올라갔어.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A 점 찍을 때 여기 이제 기준점을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찍었을 때 A는 여기까지 올라갔고 B는 여기까지 올라갔고 C는 여기 올라가고 여기 올라갔어. D는 여기 올라가고 여기 올라갔어. E는 여기까지 올라갔어. 그러면 요걸 딱 내놓고 시험 문제 어떻게 많이 묻냐면 첫 번째 여기서 순물질 어떻게 될까? 순물질은 어떻게 될까? 순물질은 어떻게 될까? 안 섞여 있는 거죠, 그죠? 하나만 나타나는 거, 하나만 나타나는 A, B, E 이렇게. 그래서 A, B, E가 된 거야. 그럼 반대로 혼합물은 뭐 어떤 거냐? 이렇게. 혼합물은 어떤 거니? 물으면은 혼합물은 어디 있는 거? 여기 섞여 있는 거. C, D 이렇게 두 개 이상 나타나. C, D가 나타나. 요거 묻는 거. 다음에는 또 이제 우리 선생님 좀 시험 문제 어렵게 내요.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떻게 내냐면 혼합물 D는 순물질 누가 섞여 있는가? 이렇게. 그럼 혼합물 D는 D 찾아가지고 여기 전 두 개 섞여 있으니까 쭉 찾아보니까 얘 있고 그러니까 순물질 누가 A, B가 섞여 있는 거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A, B, C, D 이 중에서 속도가 가장 빠른 거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은 누가 되니? 속도가 가장 빠른 거. 속도가 가장 빠른 건 누구니? 속도가 가장 빠른 물질은 누구냐 하면은 누가 되니? C가 되죠. 그렇죠? C. 왜? 제일 멀리 갔으니까. 제일 멀리 갔어. 그럼 속도가 가장 느리다 하면 승현 누가 되니? B가 된다. B가. 선생님, 그럼 왜 D는 안 되나요? D도 여기 있는데요? 얘는 얘 두 개에서 혼합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B가 속도가 제일 느리고 C가 속도가 제일 빠르다. 요 네 개 중에서 나옵니다. 이 네 개를 벗어나는 질문은 없어요. 문제가 딱 요거밖에 없어.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와 같은 문제가 어디에 많이 시험 문제 나오냐면은 여러분들 교재 97페이지 8번 문제 97페이지 8번 문제. 요 97페이지 8번 문제 풀고 수업 마칠까 합니다. 단 조건은 8번 문제를 여기 있는 6명이 다 맞췄을 때. 나머지 다 통과하고 이제 승현이 하나 남았다. 승현 몇 번? 에? 진짜? 이거 기다려. 4번 있잖아요.
쫄았지. 응? 자, 8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으니까 순물질은 점 하나만 나타나는 거. B, C, D가 맞고 A에는 A 같은 경우, E 같은 경우는 혼합물이니까 A에는 C, D가 포함되어 있고 3번 A와 E에는 공통으로 D가 포함되어 있다. 4번 C는 D보다 빠르다가 아니라 느리다라가 되어야 되죠. 그렇죠? 5번 E를 이루는 물질은 최소 3가지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요거 빼고는 물을 게 없어요. 요것만 알고 보세요. 숙제입니다. 숙제 어디까지 풀어오냐. 오늘 숙제는 89페이지만 할게요. 89페이지. 그 뒷부분은 아직 지금 용해도를 안 했기 때문에 용해도 하고 숙제를 낼 거고 오늘은 89페이지. 그 다음에 쌤 프린트물 2개 줬어요. 프린트물 2개인데 하나 프린트물은 끓는 점과 밀도에 관한 프린트물이고 하나는 용해도와 크로마토그래피에 관한 프린트예요. 근데 이 용해도 아직 안 했으니까 나머지 하나 프린트물은 안 해도 되고 하나의 프린트만 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까지 하면은 아마 여러분 학교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딱 여기까지일 거야. 특이한 진도 가진 애들은 선생님한테 바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선생님 우리 학교는 7단은 안 한다는데요? 7단은 안 하고 우리 학교는 6단은 안 하고 7단은 한다는데요? 이런 애들은 빨리 이야기해줘야지 거기에 대해서 나간다. 됐나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범준이 요번에도 중간고사 이번에 보지? 안 볼 수도 있대? 일종으로는 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어쨌든 그렇게 알고 오늘 수업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수업 마치겠습니다. 이거 찍을 사람은 찍으세요.